안녕하세요. 영양교사 긍정옥입니다. 제가 요즘 영상이 뜸했죠. 뭔가 굉장히 바빴던 3주였기도 하고 굉장히 행복하고 보람을 느낀 순간들로 가득 찬 매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즐겁고 행복한 일상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 찍어둔 동영상은 많이 없지만 사진들을 주로 모아서 브이로그를 만들었습니다. 평소처럼 퇴근을 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던 어느 날이었어요. 벨소리가 울려서 봤더니 선배 영양 선생님이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배 선생님이신데 이 선생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선생님이신데요. 저도 회사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정말 많은 선배들을 봐왔었는데 그 많은 분들 중에서도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선배이십니다. 아마 앞으로 제가 이 일을 하면서도 이분만큼 좋은 분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느낀 점이 뭐였냐면 우선 선배라는 권위의식 같은 게 전혀 없으셨고 직접 만드신 급식 자료들도 아낌없이 공유해 주시고 제가 힘든 일이 있으면 정말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업무적으로도 본받을 게 많으시고 또 필요한 자료도 다 찾아주시고 처음 해보는 업무들을 헤매는 게 있으면 늘 차근차근 알려주시는 분이신데요. 정말 자주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 선배 선생님이십니다. 작년에는 딸기를 이렇게 한 박스 가득 엄청 많이 주셨고 또 상추 필요하지 않냐고 물어보시면서 직접 재배하고 수확한 상추를 무농약이라고 주시겠다며 전화도 오셨었는데요. 올해는 또 전화가 오셔서 장미꽃을 주시겠다고 해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받은 꽃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의 꽃이 아닌가 싶어요. 선배 선생님 집에 가서 꽃을 소품으로 이렇게 예쁘게 놔두고 옥상에서 같이 사진도 찍고 이야기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6월 달에 군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상반기 위생점검이 나왔어요. 학교는 일반적으로 상반기에 2번, 하반기에 2번, 총 4번의 점검을 나오시는데요. 군청과 교육지원청에서 같은 날 점검을 나오셨어요. 다행히도 A 등급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날 하루 종일 점검을 받으니 제가 정말 이렇게 하면서 진이 다 빠졌었는데 점검을 받고 나서 교장 선생님과 교관 선생님께서 점검 오신 분께 급식은 맛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학교 급식은 정말 맛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교관 선생님께서는 오늘 점검 받는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아무도 없을 때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든 하루라고 생각했는데 그 힘듦이 정말 눈 녹듯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날 또 웃으면서 기분 좋게 퇴근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리장에 염소 소독액 조제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기존에는 2리터에 4ml를 넣으면 100ppm이라고 정해놓고 그 기준만으로 POP를 조리장에 부착해 두었는데 새로 개선한 방법은 야채, 과일, 소독액과 기구 장갑, 소독액의 기준을 해당 조리장에서 실제로 조제하는 양만큼 물을 받는 통이나 싱크대의 부피를 측정해서 다 따로 통을 만들고 염소 소독액 조제하는 염소 담는 컵도 분리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니 작업 시간이 줄어들고 조리 종사자분들이 쉽게 염소 소독액을 제조할 수 있어서 더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염소 테스트 페이퍼로 측정하면 계속 소모품이라서 구매해야 되기도 하고 저는 정확한 ppm을 측정하고 싶어서 염소 농도 측정기를 구매했어요. 0에서 1000ppm까지 측정이 가능한데 금액은 20만원대로 값이 좀 나가지만 매일매일 사용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는 교무실입니다. 교무실에 방금 찐 따끈따끈한 감자가 있네요. 옆에는 복숭아 아이스티. 점심에 급식에서 냉면을 먹어서 배가 너무 부르지만 감자를 또 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교무실에 가면 뭔가 기분이 그냥 너무 좋은데요. 아직 2년차여서인지 몰라도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게 아직도 신기하고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기는 꿈키움실에 있는 탁구대입니다. 초등학교는 직원 체육을 하는 시간이 주 1회 있는데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무실에서 급식실 가는 길에 꿈 키움실이 있어서 탁구대를 쓱 봤는데 마침 거기 계시던 교장 선생님과 원로 선생님께서 혼자서도 탁구를 칠 수 있게 세팅을 해주시고는 저에게 탁구채 잡는 법, 탁구 치는 기본 자세, 서브 넣는 법 등을 자세히 알려주셔서 혼자서 열심히 서브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느끼는 것은 선생님들이 대부분 배구를 잘하시고 탁구도 잘 치신다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배구는 정말 다 제 눈에는 배구 선수로 보일 만큼 잘하시더라고요. 교대에 배구 수업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래서인지 정말 잘 치십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학교 대 학교로 팀을 나눠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배구 경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올해 계속 출장을 나가고 바쁜 진짜 이유. 급식 실무협의회 위원과 운영위원을 맡았기 때문인데요. 작년에는 늘 가는 출장으로 주마다 순회 출장 한 번, 달마다 시장조사 출장 한 번 갔는데 올해는 주마다 순회 출장 한 번, 달마다 시장조사 출장 2번, 실무협의회 한 번, 운영위원회 한 번을 꼭 가기 때문에 두 학교 식단을 짜고 발주를 놓고 점검도 받고 출장을 다니느라 쭉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급식위원을 맡으니까 식자재 단가 등 급식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 돼서 일은 바빠도 역량 증진이 확실히 되고 식단 짜는데도 더 도움이 되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출장 갈 때마다 만나는 동기 영양 선생님과의 수다도 저에겐 힐링이 됩니다. 그냥 동기는 얼굴 보기만 해도 반갑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저에게 인커리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와서 영양사, 영양교사에 관한 간단한 Q&A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 커뮤니티에도 있으니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면 확인해주세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인터뷰 요청은 응했었는데요. 제가 공무원이다 보니 이게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해서 공무원 행동 강령을 찾아보았고 국가법령처에도 전화해서 여쭤봤는데 인터뷰는 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외에 저에게 PPL과 관련해서 연락 오신 분도 계신데 이거는 교원 유튜브 복무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PPL은 하지 않습니다. 또 책 출판 제의는 너무 감사한데 제가 정말 아직은 능력이 안 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직은 못 하겠더라고요. 앞으로도 혹시나 저에게 어떤 제의를 해주실 때는 PPL은 하지 않으니 참고해주세요. 책은 언젠가 한번 꼭 쓰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요즘 정말 내 직업을 사랑하고 보람을 느끼는 이유와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본교와 순회교 두 학교를 공동 관리하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본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만족도가 높고 늘 맛있다고 해주시고 여기가 진짜 맛집이라고 늘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조리사님의 레시피를 교직원분들이 알려달라고도 자주 말씀하시고 어쩜 이렇게 요리를 맛깔나게 잘 하시냐고 늘 칭찬해 주시니 조리사님도 싱글벙글 기분이 너무 좋으시고 저도 맛을 잘 내시는 조리사님 덕분에 너무 감사하고 점심시간이 되어 빨리 이 맛있는 급식을 제공하고 싶은 마음에 급식 시간이 정말 너무 즐겁습니다. 보통 이렇게 본교에서 즐겁게 급식을 하다가 순회교를 일주일에 한 번 가게 되면 사실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저는 순회교 조리사님과 거의 매일 연락을 하지만 제가 짠 식단으로 제가 없는 일주일간 학생들이 맛있게 먹었는지 교직원분들은 식사를 잘 하셨는지 직접 제가 보지를 못하니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을 안고 순회 출장을 가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순회교 출장을 갔을 때 교장 선생님께 인사를 하러 갔는데 저를 보자마자 요즘 학생들이 밥이 너무 맛있다고 정말 급식 시간을 좋아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데 뭔가 찡하고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보는 교직원분들마다 진짜 급식 짱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메뉴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면서 칭찬을 해주시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6월 25일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날인데요. 목요일에 제가 출장을 왔는데 5학년 학생이 저에게 편지를
그리고 6학년 학생은 조리사님께 편지를 주면서 직접 편지를 썼어요 라고 이야기하며 밥을 항상 너무 맛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평소에 밥을 맛있게 먹어주는 학생들이 그저 고맙고 예뻤는데 이렇게 손편지를 받으니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순회교의 경우에는 영양교사와 조리사가 올해 다 바뀌었기 때문에 맛과 메뉴가 많이 바뀌면 보통은 급식에 대한 불만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리사님과 저는 급식을 시작하기 전에 대화를 굉장히 많이 나눴어요. 우리 정말 열심히 해서 급식 맛있는 학교로 소문내보자. 파이팅! 했는데 학생들이 정말 우리의 노력을 알아주는구나. 너무 고맙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이런 게 진정한 보람이구나. 나는 정말 인복이 많구나. 학생들도 정말 식사예절 잘 지키고 인사성도 밝고 교직원분들도 너무 좋으시고 같이 일하는 조리사님, 조리실무사님 다 요리를 너무 잘하시고 성격도 좋으시고 하시니까 정말 요즘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출근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늘 행복하지만 보통은 급식 관련 일이 늘 즐겁기는 힘든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급식 업무 자체가 업무가 많고 또 책임감이 따르는 위생안전 업무들도 많기 때문에 여유가 없을 때가 많아요. 저도 조리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평소에 많이 나누고 싶은데 발주한다고 정신없고 교무회의 가고 수업 준비하고 그렇게 하루가 뚝딱 일주일이 뚝딱 지나가는데요. 요 최근에는 일이 많아서 금요일에 퇴근해서 애들 재우고 새벽 1시까지 일하고 일요일에는 발주 놓고 한다고 정말 계속 하루 종일 일했거든요. 저는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즐겁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저만의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저만의 비결은 업무를 끝냈을 때 성취감을 즐기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수능을 끝내고 문제집을 버릴 때 통쾌함 같은 기분이랄까요? 와, 오늘 할 일 끝났다. 이거는 끝. 그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물론 또 일을 찾아서 다음 달 식단을 짜고 신메뉴를 찾고 수업 준비를 하곤 하지만 그 순간에 당장 꼭 해야 할 일을 끝냈을 때 성취감은 언제나 만족스럽습니다. 짠! 이건 뭘까요? 갑자기 웬 음식 사진이냐고요? 제가 식단에 냉면이랑 중화 비빔밥을 넣었거든요. 이 음식들은 제가 맛집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최근에 간 음식점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있는 학교에는 병설 유치원이 있어서 유치원 친구들이 냉면을 잘 먹을 수 있을까? 못 먹으면 식단을 제외시켜야 하니까 식단을 내기 전에 미리 제 자녀들을 데리고 냉면 전문점에 가서 같이 먹어보았습니다. 5세, 7세인 제 자녀들이 잘 먹길래 식단을 편성해도 되겠구나 생각해서 식단을 편성했고 급식으로 제공했을 때도 반응이 좋았고 친구들이 모두 잘 먹었습니다. 다음은 중화비빔밥인데요. 제가 중국집에 가면 자주 시켜 먹는 최애 메뉴예요. 이 중화비빔밥을 급식에서도 반영하고 싶어서 제가 다른 지역에서는 먹어봤지만 제가 있는 지역에 중화비빔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직접 먹으러 와봤는데요. 이 음식점은 조리사님과 함께 와서 먹어보고 급식에 내도 괜찮겠다, 어떤 양념을 쓰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 나누며 맛있게 먹고 7월 식단에 반영했습니다. 맛집 벤치마킹은 회사 다닐 때부터 꾸준히 해왔고 이게 습관화되다 보니 가족이나 친구들과 편하게 밥을 먹는 자리에서도 자연스레 급식에 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작년에 한 영양 선생님께 학교 밖에서도 너무 급식일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다고, 피곤하지 않냐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인지를 했어요. 내가 학교 밖에서도 급식일을 너무 많이 생각하는구나 라고요. 요즘은 워라밸을 중시하는 분들 많으시죠. 워라밸을 중시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저처럼 퇴근 후에도 급식 생각을 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학교는 워라밸을 실천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근무 환경을 가진 곳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짠! 이건 저희 가족 외식한 사진인데요. 한화 담소반에서 편백나무 찜 세트를 먹었는데요.
편백나무에 채소와 차돌박이, 조개를 넣어서 쪄서 먹는 음식인데 편백나무 향이 살짝 배어서 건강한 맛, 식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급식에는 제공하기 어려운 비주얼이죠? 그래서 그냥 그날 하루 가족들과 맛있게 외식하고 즐거운 주말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